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지금 필리핀 루손섬의 산골짜기에서 5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스마트팜 개발자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처음엔 다들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거길 갔어요? 거기서 뭘 하려고요? 한국에도 할 일 많은데 왜 거기서 고생을 사서 해요? 그 질문에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저 몇 개월짜리 파견일 줄 알았고 기계 하나 설치하고 돌아가면 그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맨발로 물을 맞던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엄마가 물 퍼오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 하나로 한 마을의 운명이 바뀌고 낯선 땅에서 씨앗을 심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하진입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필리핀 북부 루손섬의 작은 마을에서 겪은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개월짜리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일정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22년도 초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춰 있던 그 시기, KOICA와 협력한 프로젝트로 저희 회사의 스마트팜 시스템이 필리핀 북부에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지 농민들에게 자동화 급수, 토양 분석, 온습도 제어 기술을 교육하고 시범 운영까지 지원하는 과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땐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기술을 세팅하고 매뉴얼을 남기고 일정 끝나면 돌아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냥 시스템 하나 넣고 오는 거지 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손섬 북부의 고원지대. 이름도 생소한 그 작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마중 나올 줄 알았던 주민들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마을 입구에서 만난 꼬마 아이들은 맨발로 말라붙은 논바닥에서 돌을 주워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통역을 맡은 현지 NGO 직원이 말했어요. 가뭄이 오래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작황이 70% 이상 줄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노는 금이 간 붉은 진흙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밭은 작물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키 작은 식물 몇 줄기가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구마 하나를 4등분에 먹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외면한 채 논두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쓰리더라고요. 기술자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숙소의 선풍기 아래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시스템만 넣고 떠나면 되는 걸까? 저는 본래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농업도 전공하지 않았고 현장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마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수십 번을 스스로에게 물었죠. 하지만 그때 마을 해관 앞에서 마주친 한 장면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던 한 소년이 버려진 고물 라디오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조심스레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이거 전기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까지 다닌 학생이었고 전자기기나 전기를 유난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년 엘리오와의 만남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날부터 제 일정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명하는 것에서 직접 논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과 흙을 만지고 고장난 기기를 수리하고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쪽으로요.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저를 경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협동조합의 리더 마리아나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분은 저를 마주할 때마다 얼굴을 굳혔고 회의 중에도 늘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우린 전에 이미 여러 번 속았어요. 밖에서 온 사람들, 기술자들, 다들 자기 할 일만 하고 떠났어요. 당신도 그러러 온 거 아니에요? 처음엔 속이 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년간 외부의 단기 프로젝트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무언가를 남기겠다고요. 그게 시스템이든 신뢰든 미래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역할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이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은요. 처음부터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도전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기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은 익숙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마리아나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협동조합을 이끌어온 분이었고 정부의 지원이나 NGO 프로젝트에도 수없이 참여해봤던 터라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져왔는지 알겠지만 그게 이 마을에 뿌리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실험 대상처럼 여겨지는 기분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동안 외부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을 들락거렸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물거품이 되었는지 그 흔적이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더운 한낮 한 손에 삽을 들고 주민들과 함께 밭에 들어갔습니다. 기계를 설명하기 전에 손으로 흙을 만지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흙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반쪽짜리 기술이니까요. 그때부터 마리아나 아주머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부지를 정리할 때 제가 엘리오와 함께 직접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도 말없이 물통을 챙겨주시기 시작했고 며칠 후엔 처음으로 웃으면서 묻더군요. 이 스마트 급수 장치는 언제부터 물이 나오나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고 마침내 마을 첫 번째 스마트 비닐하우스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깔고 자동화된 설비부터 들이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걸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엘리오는 매일같이 저를 따라다니며 스패너 잡는 법부터 센서 교체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저보다도 더 빨리 문제를 찾아내는 날도 있었죠. 그 아이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완공되고 스마트 센서가 가동되던 첫날, 저는 주민들에게 그저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직접 만져보고 스위치를 눌러보고 물이 나오는 장면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던 눈빛들이 점점 놀람으로 바뀌고 이윽고 웃음으로 이어지더군요. 땅이 마르지 않아요. 자동으로 물이 나와요. 온도도 조절돼요.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아이가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물 퍼오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단 하나였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작이었죠. 게다가 장비를 유지하려면 추가 예산과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였지만 그걸 조율하는 일은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나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한밤중 회의에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젊은이는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대했어요. 도와주는 척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붙잡아야 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물을 전략하고 센서를 점검하며 비닐하우스를 보호하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작물에 싹이 나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오래간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땅에서 자란 거 맞아요? 그 말은 단지 농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가능성,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진짜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사람, 바로 마을과 함께한 우리 모두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작물들은 뿌리부터 싱싱했고 토양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눈빛이 살아났고 회의 때마다 농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오는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비닐하우스 안의 습도를 체크하고 센서 값을 기록하며 자율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 몇 명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말이면 작은 수업처럼 기술을 나누는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 루손섬을 덮쳤습니다. 기상청은 강풍과 폭우가 동반된 초대형 태풍이라고 발표했고 주민들은 바람과 비를 피해 마을 회관과 교회로 대피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만든 자동화 설비, 태양광 기반의 전력 시스템과 흡수 장치들이 강풍에 파손됐고 하루 만에 마을의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일부 주민들이 다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외국 기술은 결국 약하다. 이것도 결국 일시적인 기적이었을 뿐이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마음속 깊이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의 구석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흙, 찢어진 설계도, 부서진 센서 하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또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 마을을 진짜 위해 온 것인가? 그때 한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마리아나 아주머니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진 씨,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 당신이 보여준 건 그냥 장비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오가 그날 밤 남몰래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향해 걸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아있는 자재와 파손된 부품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고 배운 대로 다시 조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청년들이 한 명씩 그 옆에 섰고 이틀 뒤에는 어른들까지 합세하여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에 망치를 쥐었습니다. 기술자라는 타이틀은 잠시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작업자가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철근을 옮기고 수동으로 급수 호스를 연결하고 지붕에 천을 새로 얹으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며칠 뒤 비닐하우스 일부가 다시 작동되었고 스마트 센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측정 수치가 화면에 떴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마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믿음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이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시스템을 점검했고 고장이 생기면 주민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그 변화는 곧 정부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농업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온 라파엘 담당관이 이 마을의 자립적인 스마트 농업 운영 방식을 본 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마을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스스로 변화한 진짜 혁신의 중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였던 그 일이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태풍 이후 복구된 스마트 비닐하우스는 마을의 심장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수 센서는 작물의 생장 속도에 맞춰 물을 적절히 공급했고 온습도 조절 시스템은 한낮의 더위와 밤의 냉기를 조율하며 작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젠 사람들도 기술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사용하는 걸 넘어 기술을 이해하고 스스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저는 엘리오와 함께 센서 유지 보수 교육을 진행했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작은 실험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나 아주머니는 매주 회의 때마다 마을의 변화된 작황 수치를 프린트해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이 기술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만든 희망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제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제 필리핀 농업혁신 시범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라파엘 담당관은 이 모델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정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제가 없었습니다. 엘리오가 마을의 청년 리더로 성장했고 그는 필리핀의 국립대학교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하며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오가 저를 보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젠가 다른 마을에도 이런 기술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씨앗을 심어준 선생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나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심은 사람 윤아진. 우리 모두의 씨앗이 되어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감사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술을 썼고 누군가의 삶을 위해 시간을 바쳤고 그 모든 노력이 말 한마디로 보상받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깝다고 느낍니다.
지금도 저희는 마을의 두 번째 비닐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배운 기술자들이 와서 함께 배우고 마을 아이들은 매주 수업을 통해 새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처음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그때 그냥 시스템만 설치하고 돌아갔다면, 과연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하고요. 저는 단지 기술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씨앗을 심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딘가에서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씨앗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윤화진은 오늘도 이곳 루손섬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제보해 주세요. 당신의 씨앗이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